혹시 306번은 문신 시인의 나는 슬프다입니다. 그 시현실 2026년 여러모에 실린 문신 시인의 두 편의 시를 읽을 겁니다. 음, 문신 시인은 2004년 세계일보 시로, 2015년 조선일보 동시, 2016년 동아일보 문학평론으로 등단했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기 경력에도 시집, 죄를 짓고 싶은 저녁, 동시집, 바람이 눈을 빛내고 있어서 평론집, 서로의 표정이라 등을 써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를 한번 처음부터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슬프다, 문신. 구직 면접을 마치고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선다. 정워진한 그림자가 발밑에 깡통하게 구겨져 있다. 아무래도 나다. 이력서 빈칸을 가득 채우고 성장 과정과 장단점, 인생의 비전 같은 것을 주절주절 늘어놓아도 정작 나를 알 수 없어 면접관의 질문에 허둥거리기 바빴는데 누가 봐도 딱 나라는 걸 알만한 그림자가 갈 데 없이 방황하다가 간신히 제자리를 찾은 영혼처럼 까맣게 있다.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슬퍼서 나를 잘 몰라서 나를 또 잘 알아서 나는 슬프다. 달아나고 싶어도 나를 벗어날 수 없는 나여서 슬프고 아무도 몰라주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서 슬프다. 어느 혼잡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엉키는 적 나를 떠나고 싶었을 텐데 내가 넋놓고 방치하고 있을 때 슬금슬금 내 뒷걸음으로 나와 결별하고 싶었을 텐데 구직 면접장까지 따라와 나를 알아봐달라고 조붓한 자세로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그것도 모자라 걸음걸음 소리 나지 않게 비굴한 자세로 여기까지 와준 내가 있어. 나는 슬프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정차하고 문이 열리고 방신한 틈을 타 재빠르게 버스에 올라탔는데 집 앞 정류장에 내리면 위로 같은 노선을 놓치지도 않고 따라와 천연덕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나를 닮은 내가 있어서 또 슬프다. 투명 테이프를 떼어내듯 손끝으로 살살 벗겨내면 이 세상으로 뚝 떨어져 나올 것처럼 얇아서 나는 내가 슬프다. 좋은 시인 것 같아. 나는 슬프다. 이, 이 감성이 슬프다. 어, 나는 감성은 슬픔. 뻔한 소리를 왜 안 해주지만 이 슬픔이 이슬링인데 나를 쭉 따라오고 사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어, 이 감성을 표현하는 이 감수성의 이런 뻔한 뭐랄까 성의를 굳이 하는 이유는 감수성이 어, 급격히 변화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에서 밝은 대로 성령적으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이기에 응? 근대 시대 동안 의 감수성이 이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말도, 꼰대라는 어떤 계층, 음, 계층을 향하는 말도 감수성의 당대 감수성, 현재 감수성이죠. 감수성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존의 감수성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총체적인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통치적인, 어, 통치적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이를 감수성의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근대 시대 동안 감수성은 이성 중심주의, 이성 이념, 사상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어? 그러면 과학 실험실에서 객관적이어야 할 과학 실험실에서 배제되어야 할 어? 요소로 배제되는 없어져. 예,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기에 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요소로 즉 주관적인 요소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게다가 음, 현학 등의 이분법적 사고 틀에 갇혀 있어서 예를 들어 슬픔, 고통은 무조건 부정적이니까 배제하고 기쁨, 어? 즐거움을 향해야 한다고 목표해야 한다고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중독 증상을 근본으로. 그런데 바로 이런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신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꼰대. 나는 나는 특정 계층의 감수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 중심 근대 담론이 이 현재 기후재앙 등 온갖 인류 멸종을 위협하는 온갖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전혀 짐작하지도 못하는 안경 방향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는 전혀 다른 대상, 짧은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데 담론은 명성사상이 중심,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일자의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두꺼운 학교에 주제이니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지? 그리고 할근대 시대의 감수성이 영성 중심 이기에 근대의 감정과 정서와는 전혀 다른 할근대 정동이라고 어, 불러야 합니다. 하나의 특징만
하나의 정동의 특징 하나만 말하자면, 음, 말하자면, 그 타근대 담론이 근대 담론을 포함하지만 충원하는 것처럼, 응? 것처럼, 타근대 정동은 근대 강경 정서를 포함하지만 초월하는데, 초월합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의 제목인 나는 슬프다는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음, 미리 글자의 읽기를, 읽기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할근대 정동, 즉, 영성 차원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 음, 즉, 슬픔, 영성 차원에서 신성과 만나는 건, 합이라는 건, 지국, 지극한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지국. 그 위에 더 없는 행복, 그 위에 더 없는 행복이란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도 영성 차원에서 동등하게 예, 경험합니다. 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 겪는 슬픔이야말로 영성 차원으로 가게 하는 어? 글자가 아픔의 상처라는 시에서 묘사했듯이 묘사했던 응? 응? 지상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응? 즐거움을 벗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를 읽는 교령은 그만큼 인지가 잘 쓰였다는 말인데, 나는 슬프다. 뒤에 있는 그 표면적인 언어 뒤에 있는 어조, 톤, 음, 어쩌면 기쁨일지도 모른다는 지적을 발견을 하였기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뛰어난 점을 조금씩 음,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치를 읽는 거죠. 다시 봅시다. 시는 이제 벌써 다 결론을 다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구식 면접을 마치고 구식 면접이라는 게 구식 면접이 뭐예요? 근대 사회에서 그지? 그러니까 근대 사회, 근대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죠. 사회에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 응? 공, 어, 노예가 수인 노예 권력 관계에서 노예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죠. 과정이, 그죠? 어, 포도청이 목구멍이다 이런 말처럼, 그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 말이? 포도청,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포도청, 감옥이다. 라는 옛말처럼. 그러니까 지금만 있던 게 아니죠 이런 거에. 포도청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조선시대 말이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런 거는, 음,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몇천 년 된, 5천 년 된 거죠. 그런 구직면접을 만지고, 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직면접을 한 거죠.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섰잖아요. 즉, 다시 내가 될 수 있는 순간. 음,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뭐예요? 앞에서는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내가 생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장에 선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 돼요. 정신을 차리고 버스장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경어진한 그림자가 발밑에 깡똥하게 구겨져 있다. 깡똥하게, 깡똥하게, 그거예요. 깡똥하다는 거는 광동하다보다 아주 센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지금 아주 그지? 강한 거죠. 기분이 지금 강한 거예요. 아주 짧다는 거죠. 몽똑하다는 거고 짧은 다리로 아주 세고 그 뭐 귀엽게 뛰는 것도 깡통하게 뛴다 그러죠. 그 생긴 모양이 깨갖고 끝이 무대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하나 찾았어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그림자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자가 정상인데 오른쪽에 그림자죠. 깡통하게 옹골어서 이렇게 모양이 없어졌죠. 그지? 어, 깡통하게 예, 서 있다는 것. 그지? 그러니까 음, 음, 그림 3에서처럼 그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체의 예, 음, 반영, 육체가 어, 만든 빛의 반영인 그림자에서도 정상적으로 음, 그 육체의 모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뭐라 그럴까? 깡통하게 누러져 있는 그림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페르소나 화자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나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누가? 내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가 그래서 아무래도 나다. 음, 이게 물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정서지만 이런 이런 개인적인 정서 상태를 요약한 다음에 음, 친절하게 이후 바로 직후 이후에 그 이런 심리 상태로 이어진 이유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산문적인 음, 문체가 동원되었습니다. 혹시라기보다는 약간 선문 듯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볼게요. 이력서 빈칸을 채우고 이건 과거죠. 이력서를 쓰죠. 이력서를 참 많이 써야 된다면서요. 그다음에 성장 과정, 장단점, 인성의 비전 이런 게 이제 이력서에 들어 있어요. 이력서의 항목이죠.
그 이력서의 빈칸에 항목이 바로 성장 과정, 장단점, 인생의 비전 같은 거죠. 그걸 주절주절 늘어놓아도 주절주절. 이것도 아까 그 깡통하게처럼 주절주절도 감정의 표현이죠. 뭔가 깡통하게나 주절주절은 불만인 표현이에요. 주절주절은 보면 어, 말을 낮은 목소리를 계속한 모양, 끈앞을 다이가 지저분하게 달린 모양, 긴 끌이나 줄 따위가 여기저기 매우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양.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하고 너저분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력서. 이 글쓰기가 어? 지금 우리가 읽는 시라는 장르를 그지? 전공으로 하고 싶은 전문으로 하고 싶은 전문으로 하려는 시인에게는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지? 그게 주절주절이라는 부사로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수치는 이런 수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 현실적으로 어, 효과나 성과가 없을 것으로 어, 추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들레르의 시 알바트로스가 생각나는 힌두 글죠? 어, 하늘에서는 위대해 보이던 제가 어, 가판 위에 나등에서는 어, 뭐라 할까 모자란 듯한 존재가 된 모습으로 음, 현상으로 모습을 시인에 빗댄 그렇죠? 주절주절 늘어나도 정작 나를 알 수 없어. 더 한심한 거는 근데 그런데 이런 수치에 더해지는 건 시인의 언어력으로도 이력서 나를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이력서를 이력서 쓰기에 있어서 나를 정작 알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2중, 3중 겹치는 상황입니다. 정작 나를 알 수 없어. 그죠? 면접관의 질문에 허둥거리기에 바빴는데 누가 봐도 딱 나라는 걸 알 만한 그림자. 아까 딱 그림자를 보면서 딱 깨달은 거예요. 갈 데 없이 방황하다가 제자리를 찾은 영혼처럼. 갈 데 없이 방황하다가 제자리를 찾은 영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이게? 깨달음의 순간에. 이런, 어떤 깨달음이에요? 그때 깨달음은, 응? 하면서 아니고, 모릅니다. 음, 그 삶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응? 그지? 딱
유레카. 응? 깨달음. 생각은. 아, 그러니까 영적인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은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데 한국인들은 인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듯한데 한국의 기본 사상은 불교입니다. 민주시대 동안 우리가 긴 민주 시대 동안 유교가 지배하면서 불교를 억압한 이유도 유교는 종교가 아닌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사상의 핵심은 불교입니다. 불교의 이는 동양 힌두교를 비롯한 동양 사상의 음,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동양 사상 전부 이래요. 불교의 핵심 교리는 영성의 세상을 발견하는 깨달음과 그 영성 세상이 영성의 세계가 나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는 깨침으로 구성됩니다. 음? 예, 입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중간은 문신신 페르소나가 영성의 세계를 어, 표정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이전의 삶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삶의 의미가 진정 또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면 그로 인해 삶이 조금 더 또는 의미 있게 하는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슬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까맣게 있다. 그 까맣게 있죠.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슬프다. 왜 나는 슬프다라고 음, 나는 기쁘다라고 영적 영성 사상 영성 세상 세계 측면에서 어, 말해야 하는데 나는 슬프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규정해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개될 삶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도 되지 않지
음, 이 필자가 이토록 단호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행에서 이런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다음에 나는 나를 잘 몰라서 나는 또 잘 알아서 그죠? 이중적인 말이죠. 어,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용어가 되는 이유 자체가 삶의 이중적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이야말로 음, 근대 감정과 정서가 아니라 최근대 감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 그 나는 나를 또 잘 알아서. 나는 나를 또 잘 알아서. 내가 나를 잘 몰라서. 내가 나를 잘 몰라서는 기존의 이력서를 쓸 정도로 자신의 삶의 과거의 기록을 다 기억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뭐 아까 말했어 면접관 앞에서 면접관의 질문을 받는 순간 정작 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이력서에 쓰인 모든 말은 다 당은 특히 AI와 로봇의 시대에 추론에 불과한 학교 교육은 교육이 쓸모 없어진 상황이니까 교육 나는 교육 나는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경력에 쓸 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그런데 나를 또 잘 알아서 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는 슬프다. 그죠? 그러니까 왜 슬프냐면 여기 나는 슬프다가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건 과거에
경험, 일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풀린 문자로만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시에서처럼 문자로 영적 진리를 표현하려면 상황의 무의미한 삶의 상실을 가슴에 교회 경험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달아나고 싶어도 나를 벗어날 수 없는 나여서 슬프고 왜 달아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이제 그죠? 지금의 이 현실 지금의 이 현실 그 무의미한 이력서를 가지고 떨어질 게 분명한 조직 경쟁을 하는 현실의 나를 나에게서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알게 되어서 육체적이고 육체적인 현실에서 살아나고 싶어도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직 모르죠. 그래서 나를 벗어날 수 없는 나죠. 살아나고 싶어도 나를 벗어날 수 없는 나죠. 그래서 슬프고 또 아무도 몰라주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서 그지? 그 아무도 몰라주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도 몰라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나를 더 잘 알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슬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가 끝나질 않아요. 이게 강점입니다. 이런 깨달음, 음, 이게 음, 이런 깨달음의 기록이 많습니다. 이게 이런 깨달음의 기록은 많죠. 그렇죠? 영적인 세상의 발견을 발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이런 기록, 이런 깨달음이 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성 사상이 기초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하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최근대 세상을 음, 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업이 극박한 게 이 과업이 긴박한 건 유재앙 등 인류 멸종의 위협을 벗어나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진 시인 페르소나도 이런 깨달음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시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혼잡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옮기는 척 나를 떠나고 싶었을 텐데, 그지? 나를 떠나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요게 중요해요. 어느 혼잡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엉키는 척 나를 떠나고 싶었을 텐데. 여기 내가 참고 5번을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필자도 최근에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시를 보여드리려고 나하고 얼마나 닮았는가, 얼마나 반가웠는가. 어, 7월 4일 날 쓴 시입니다. 죽고 싶어. 오래 혼잣말을 했다. 자살 충동도 아니고 염세 취향도 아니고 회피 성향도 아닌데 무념일 때 느닷없이 입에서 새어나듯 흘러나와 버렸다. 그렇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었고 틀린 마음도 아니었다. 내가 없어지면 세상이 더 아름다울 테니까. 어, 그거에 참고가 하나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살았던 심원 배우의 충고에 힘입어 이 시를 썼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 재능이 다 무슨 소용인가? 라며 나는 늘 넌더리가 나서 사라져버리고 싶다. 는 마음으로 사라질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땅,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 저 바다가 완전한 사랑으로 신과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시몬 베이가 말했는데 이게 이제 시몬 베이의 책 중력과 은총에 있는 거고 어, 지금 쓰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이게 제 책 41번 시몬 베이의 영성서상에 또 쓰여질 것입니다. 시는 인용하지 않지만 내용은 인용될 거예요. 그거하고 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고 싶다는 말이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그죠? 이중적이에요. 나 필자에 죽고 싶다는 말처럼 진짜 말처럼 시몬 베이의 그 뭐라 했죠? 시몬 배우가 사라져버리고 싶다. 그죠?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말처럼 그지? 음, 윤씨는 떠나고 그다음에 음, 말을 그 말, 신문 쪽자는 말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말같이 어, 말과 다르지 않은 응? 문신을 음, 떠나고 싶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뭐 염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는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만약에 이런 표현들을 염세적이라고 평가한다면 그는 영적 차원을 전혀 모른다는 고백이 그건 이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는 그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 갇힌 동물의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시를 읽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런 차원이라면 어떤 시든 어떤 예술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대통령이든 부회장이든 상관없는 상관. 쉽게 말하면 욕해도 되는 거죠.
아니다 뭐 붙이죠? XX. 그 정도 수준이라는 소리예요. 응? 페이지에다 뭐 붙이죠? 동물일 때. 그런 수준이라는 소리죠. 내가 넋 놓고 방치하고 있을 때 슬금슬금 뒷걸음으로 다 나와 결별하고 싶었을 텐데 이 모순을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요. 살기 힘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무직 면접장에서까지 따라와.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슬금슬금 뒷걸음,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어? 이 휴치에, 그지? 세겹의 수치죠. 세겹의 휴치 현장까지, 현장인, 어? 세겹의 수치의 현장인 게 구직 면접장이었잖아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세겹의 수치였다고. 구직 면접장까지 따라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알아봐 달라고. 조붓한 자세로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조아리고가 뭐예요? 조금 좁은득한 거지. 몸을 죽이는 거죠. 좁은득하는 거야. 내가 다 했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조붓한. 어? 자기 있는 정체성을 차라리 죽이고, 그죠? 작게 만들고,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그것도 모자라. 걸음소리, 거그름거름 소리 나지 않게 비굴한 자세로. 여기까지만 내가 있어 나는 슬프다. 이게 뭐예요? 눈물 나게 고맙다는 거. 뭐라고 그래? 역설적인 이런 얘기도 눈물 나게 고맙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굳이 나한테 그럴 필요가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잖아. 그리고 이 얼마나 슬픔 속에, 그지? 현실 속에는 슬프죠. 집으로 가는 버스가 정차하고, 문이 열리고, 방심한 틈을 타 재빠르게, 미안하니까, 방심한 틈을 타 재빠르게 버스에 올라탔는데, 응? 이거는 나하고의 싸움이죠. 집 앞 정류장에 내리면, 미로 같은 노선을 놓치지도 않고 따라와. 천연덕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나를 닮은 내가 있어서. 천연덕스럽게.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자연스러운 거죠. 시심일 때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거죠. 꾸미는 태도. 괜찮아. 그런 거죠. 얼마나 고마움이 슬프다는 말을 썼을까요? 또 슬프다. 투명 테이프를 떼어내듯 손끝으로 살살 벗겨내면 이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올 것처럼 얇아서.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 세상으로 뚝 떨어져 나올 것처럼 얇아서 나는 내가 슬프다. 멋진 시예요. 다음 끝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슬프다. 문신. 구직 면접을 마치고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선다. 정어진한 그림자가 발밑에 깡통하게 구겨져 있다. 아무래도 나다. 이력서 빈칸을 가득 채우고 성장 과정과 장단점, 인생의 비전 같은 것을 주저리 늘어놓아도 정작 나를 알 수 없어 면접관의 질문에 허둥거리기 바빴는데 누가 봐도 딱 나라는 걸 알만한 그림자가 갈 데 없이 방황하다가 간신히 제자리를 찾은 영혼처럼 까맣게 있다.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슬프다. 내가 나를 잘 알아서 나를 또 잘 알아서 나는 슬프다. 자라나고 싶어도 나를 벗어날 수 없는 나여서 슬프고 아무도 몰라주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서 슬프다. 어느 혼잡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엉키는 척 나를 떠나고 싶었을 텐데 내가 넋 놓고 방치하고 있을 때 슬금슬금 뒷걸음으로 나와 결별하고 싶었을 텐데 우직 면접장까지 따라와 나를 알아봐 달라고 조붓한 자세로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그것도 모자라 걸음걸음 소리 나지 않게 비굴한 자세로 여기까지 와준 내가 있어. 나는 슬프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정차하고 문이 열리고 방심한 틈을 타 재빠르게 버스에 올라탔는데
집 앞 정류장에 내리면 미로 같은 노선을 놓치지도 않고 따라와. 천연덕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나를 닮은 내가 있어서 또 투명 테이프를 떼어내듯 손끝으로 살살 벗겨내면 이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올 것처럼 얇아서 나는 내가